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는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고 서유진은 경련하는 아랫배를 감싸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진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틀리는 듯한 고통이 지나가면 잠시 숨을 돌릴 틈이 생겼고 이내 더 거센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하으, 지훈 씨, 좀 더 빨리. 신음 섞인 목소리가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조수석에 앉은 그녀는 식은땀으로 축축한 머리카락을 힘겹게 쓸어 넘기며 운전석을 바라보았다. 남편 강지훈은 매끈한 이마를 살짝 찌푸린 채 전방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 대신 희미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다 와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숨이나 제대로 쉬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이것이 임신 9개월 차 첫 아이를 낳으러 가는 아내에게 남편이 할 말인가. 결혼 생활 2년 동안 익숙해질 법도 한 그의 무심함이었지만 오늘 밤은 유독 뼛속까지 시렸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정략이었다. 기울어가는 유진의 아버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JK그룹의 후계자인 지훈과의 혼인이 결정되었다. 유진은 한때 촉망받는 재무 분석가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경력을 포기하고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뿐인 자리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사랑 없는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노력했다. 언젠가 이 남자의 마음에 온기가 스며들기를, 뱃속의 아이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희망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지훈은 늘 바빴고 집에 돌아와서도 유진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집안의 값비싼 장식품처럼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필요한 소품처럼 대했다. 다시 한번 자궁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유진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그녀는 차 시트를 붙잡고 비명을 삼켰다. 자신들의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그때였다. 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섰다. 그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의 스마트폰이 날카로운 벨소리를 울리며 정막을 깼다.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늘 그녀를 향해 있던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나야.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드러웠다.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목소리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연애 시절 아주 잠깐 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함. 하지만 지금 그 다정함의 주인은 그녀가 아니었다. 체리나, 왜, 무슨 일이야? 한채린. 그 이름이 지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훈의 예년인, 그가 유진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만났던 여자. 지훈의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들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유진은 애써 그 소문들을 외면해왔다. 믿고 싶지 않았다. 뭐 지금 어디인데? 알았어. 기다려.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전화기 너머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다급함으로 물들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운전석 문을 열었다. 지훈 씨. 유진이 경악하며 그를 불렀다. 나 지금 아파요.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어디 가요? 지훈은 그제야 유진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냉정함만이 가득했다. 보면 몰라 급한 일이 생겼어. 병원 다 왔으니까 혼자 들어갈 수 있지. 내무. 무슨 소리예요? 나 혼자 어떡해. 여보, 시끄러워. 그냥 배 아픈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 의사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유진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마치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에게 요금을 치르듯. 이걸로 수속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비서한테 연락해. 차가운 금속성의 카드가 그녀의 뜨거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유진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병원 입구의 자동문이 무심하게 열렸다 닫히며 흘러나오는 불빛만이 어둠 속에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안 돼요. 가지 마요. 제발. 유진은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몸이 휘청이며 차가운 차체의 등을 기댔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단 한순간도 돌아보지 않았다. 별것도 아닌 일로 내 앞길 막지 마, 서유진.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를 몰았다. 검은색 세단은 쏟아지는 비를 가르며 순식간에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핥히는 소리와 배기가스의 희미한 냄새,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유진뿐이었다. 아, 짧은 탄식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뱃속에서는 아이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었고 심장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고통은 이제 육체적인 것인지 정신적인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결혼 생활 내내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차가운 빗물에 꺼져버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인간으로조차 여기지 않았다. 그녀와 곧 태어날 아이는 다른 여자에게 달려가기 위한 길에 놓인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에는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비에 젖어 무거워진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다. 한 손으로는 미친 듯이 아파오는 배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차가운 벽을 짚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병원의 밝은 불빛을 향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강지훈. 그녀는 사라진 차의 뒷모습이 있던 어둠을 향해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밤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당신이 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아이야.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차가운 분노가 절망을 밀어내고 그녀의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다. 응급실 자동문이 그녀 앞에서 열렸을 때 안으로 들어서는 서유진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연약한 아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맹수의 눈빛을 한 어머니가 있을 뿐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간호사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남편분은 어디 계시죠? 유진은 창백한 입술을 열어 힘겹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죽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간호사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지만 유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동 침대에 실려 분만실로 향하는 내내 천장을 노려보며 굳게 다짐했다.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이 순간 그녀의 이전 삶은 완벽하게 죽었다. 이제부터는 오직 아이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나락으로 밀어 넣은 자들에게는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병원 특실의 하얀 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서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지만 어젯밤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던 격렬한 통증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아랫배를 감쌌다. 규칙적인 태동이 약하게나마 느껴졌다. 아이는 무사했다. 안도감과 함께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밀려들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던 절망감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그의 차가운 한마디, 멀어지던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모든 것이 생생한 악몽 같았다. 정신이 드시나요, 산모님? 부드러운 목소리에 유진이 고개를 돌렸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중년의 여의사가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명찰에는 산부인과 과장 김민서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는 괜찮은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김민서 과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네, 다행히도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기였는데 응급처치를 잘해서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이제부터는 작은 스트레스도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자신과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위급한 순간에 곁에 없었던 남편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김민서 과장은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 진료 차트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남편은 죽었다고 말하던 유진의 얼음장 같은 얼굴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 깊은 사정이 있음을 짐작한 그녀는 직업적인 질문 외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나간 후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유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서울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이었다. 강지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전화는 물론 흔한 문자 메시지 한 통조차 오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 서유진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그의 비서로부터 회장님께서 사모님의 입원 수속을 모두 처리하셨으며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라는 지극히 사무적인 메시지만이 도착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아내와 아이에게 보내는 유일한 관심의 표시였다. 아니, 관심이 아니었다. JK그룹의 며느리가 경원비를 못 내 곤란에 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에 불과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창에 한채린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이자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그녀의 화려한 일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값비싼 옷과 보석 호화로운 파티,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유진은 익숙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지훈이 해외 출장에서 사왔다고 했던 한정판 시계, 그가 작년 생일에 선물했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귀걸이, 그동안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예전 재무 분석가로 일하던 시절에 날카로운 감각이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유진은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었다. 첫 번째 기억. 6개월 전 지훈이 제주도로 2박 3일 출장을 갔을 때였다. 그는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후 그의 옷에서 희미하게 묻어나온 것은 제주도에 짠 내가 아니라 한채린이 즐겨 쓰는 브랜드의 짙은 향수 냄새였다. 그때 그녀는 우연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주 주말 한채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주의 어느 한적한 해변에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그녀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살짝 가려져 있었지만 그 그림자의 실루엣은 지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두 번째 기억. 3개월 전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였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장인에게 물었다. 아버님 유사시에 유진이와 뱃속의 아이가 상속받게 될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당시 모두가 그의 사려 깊은 태도에 감동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탐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기억. 불과 한 달 전 서재에서 들려오던 지훈의 통화 내용이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담보로 잡을 자산이 곧 들어온다고 했잖아.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확실해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는 유진에게 새로 추진하는 MA 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담보 자산은 명백히 유진의 가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아이의 출생이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강지훈은 유진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배경, 그녀의 가문이 소유한 JM 건설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녀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한채린은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었다. 공범이었다. 어쩌면 이 모든 계획을 함께 설계한 주모자일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뱃속의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열쇠에 불과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강지훈은 아이의 친권자로서 유진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유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그의 차지가 될 터였다.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서 유진은 온몸을 떨었다. 분노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를 기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 그리고 병든 아버지까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연약한 아내 서유진은 어젯밤 빗속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이를 지켜야 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것을 되찾아야 하는 전략가 서유진뿐이었다. 그녀는 병원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박민준입니다. 박 팀장 나예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박민준.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가장 아꼈던 후배이자 지금은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유능한 인재였다. 팀장님, 아니 사모님. 어떻게? 내 목소리 도청될 위험은 없겠죠. 유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네, 네,
제 개인 번호는 안전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을 좀 알아봐 줘야겠어요. 강지훈, 그리고 한채린. 두 사람에 대해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알아내줘요. 특히 두 사람의 자금 흐름과 최근 2년간의 행적을. 보안은 최우선이에요. 내가 의뢰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박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고 말고 할 시간 없어요.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 결과는 암호화해서 내가 나중에 알려주는 이메일로 보내줘요. 유진은 짧게 말을 맺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에 누웠다. 이제부터는 연기를 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고 무력한 아내의 연기를 강지훈이 자신을 완벽하게 경멸하고 무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방심한 적은 가장 쉽게 무너지는 법이니까. 이틀 후 강지훈이 처음으로 병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무심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몸은 좀 어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다. 그는 아내의 안위보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척하며 창백하고 슬픈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날 밤 많이 바빴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연약한 아내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만족한 듯 미미한 안도감마저 내비쳤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다. 순종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뻐하는 여자. 그에게 대항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형 같은 존재. 그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 당신이나 아이에게 문제없다니 다행이군. 그는 의무적인 대답을 던지고는 시계를 확인했다. 곧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해. 의사 말 잘 듣고 몸조리나 잘해. 그는 단 10분도 채 머무르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유진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강지훈. 그렇게 계속 방심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알게 되는 날,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 그날 밤 유진은 새로 만든 비공개 이메일 계정으로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박민준이 보낸 첫 번째 보고서였다. 파일의 암호를 풀자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룸을 배경으로 강지훈과 한채린이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고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사진 정보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가 병원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유진은 사진을 확대했다. 지훈의 행복에 겨운 표정, 채린의 승리감에 찬 미소. 그들의 행복은 정확히 그녀의 불행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저장했다.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은 오직 복수를 향한 결의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서유진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강지훈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외 바이어와 운명을 건 미팅이라는 거창한 핑계를 비서를 통해 전해왔을 뿐이다. 그는 퇴원 수속을 위해 자신의 운전기사인 김 기사를 보냈다. 김 기사는 10년 넘게 강씨 집안을 위해 일해온 우직한 남자였다. 그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유진의 짐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회장님께서도 너무하셨습니다. 유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김 기사님. 정말 중요한 일이었겠죠. 저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볍고 힘이 없었다. 동정과 연민.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에게 버림받은 가련하고 무력한 아내로 봐야만 했다. 차가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의 보금자리였던 이 집은 이제 차가운 전쟁터였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보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유진은 자신의 연기가 성공적임을 확인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2층 침실에서 보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다. 가끔 정원을 산책할 때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걸음걸이를 연기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흘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서유진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 확신은 그를 더욱 방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집에서도 거리낌 없이 통화를 했고 서재에서는 밤늦도록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화상회의를 이어갔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유진의 거미줄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유진은 반격을 위한 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인물은 변호사였다. JK그룹의 자문 로펌이나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변호사는 이용할 수 없었다. 감시의 눈이 너무 많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최수연 변호사. 최수연은 유진의 대학 선배로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패스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대형 로펌에서 기업 인수합병과 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다. 몇 년 전 돌연 독립하여 자신만의 작은 부티크 펌을 차렸다. 그녀는 실력만큼이나 깐깐한 성격과 강자에 대한 혐오로 유명했다. 특히 오만하고 무능한 재벌 2세들을 경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최수연이야말로 이 위험한 싸움을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유진은 박민준을 통해 구한 대포폰으로 최수연에게 연락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긴급한 기업 자문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다. 유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누가 봐도 재벌가의 며느리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최수연은 날카로운 눈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제가 아는 분 같지는 않은데 어떤 일로 보자고 하셨죠? 유진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하소연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나온 클라이언트처럼 건조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JM 건설서 회장님의 딸 서유진입니다. 최수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JM 건설은 최근 경영난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였다. 그리고 그곳은 JK그룹의 사돈 기업이기도 했다. 남편인 강지훈 전무가 한채린이라는 여자와 공모하여 저와 제 아버님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나 재산 분할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결혼을 매개로 한 계획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입니다. 유진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훈과 JM 건설의 관계에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한채린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가설까지. 그녀의 설명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최수연은 처음에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고 흥미로운 사건을 마주한 전문가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녀는 유진이 내민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놀랍군요. 언론에서는 그저 남편의 사랑을 잃은 비련의 여주인공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최수연이 툭 던지듯 말했다. 그렇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할 테니까요.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최수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좋습니다. 서유진 씨.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이 더럽고 오만한 놈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혼 소송을 위한 명백한 외도 증거 수집. 둘째, 경영권 방어를 위한 그들의 자금 출처와 음모의 증거 확보.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제가 모으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법률적인 검토와 전략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두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신뢰와 연대의 끈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의 비밀 작전은 더욱 속도를 냈다. 박민주는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강지훈과 한채린의 뒤를 쫓았다. 그의 팀은 24시간 두 사람을 감시했고 그들의 모든 만남과 대화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JK그룹의 자회사에서 수십억 원의 돈이 한채린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정확한 경로를 추적해냈다. 가장 위험한 임무는 도청 장치 설치였다. 유진은 직접 그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통화를 하던 강지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유진은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일부러 현기증이 나는 척 휘청거리며 들고 있던 찻잔을 그의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 위로 쏟았다. 어머나, 죄송해요, 여보.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녀의 비명에 놀란 가정부와 강지훈이 달려왔다. 서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진은 당황한 척 눈물을 글썽이며 가정부와 함께 책상을 닦는 신용을 했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진 찬물에 쏠린 그 짧은 순간 유진은 박민준에게 받은 손톱만 한 크기의 최첨단 도청 장치를 책상 아래 깊숙한 곳에 부착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강지훈의 서재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는 실시간으로 유진의 암호화된 노트북에 전송되었다. 박민준이 보내오는 보고서와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합쳐지자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JK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한채린의 유령 회사로 빼돌리고 그 돈으로 JM건설이 발행한 회사채를 제3자를 통해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다. JM건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다. 아버지의 건강 악화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던 셈이다. 모든 것을 파악한 유진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차갑게 이성을 유지했다. 이제 반격의 무기는 거의 다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도 유진은 침실 문을 잠그고 노트북 앞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도청 장치 너머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채린과 통화 중인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걱정 마, 채린아. 서유진 완전히 맛이 갔어.
하루 종일 울거나 멍하니 앉아만 있더군.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장인어른만 쓰러지면 JM 건설은 우리 거야. 조금만 더 참아. 한채린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허브티를 한 모금 마셨다. 입가에 서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음껏 웃어도 강지훈, 한채린, 당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내가 파놓은 함정의 입구라는 사실도 모른 채 조용한 반격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지훈과 한채린의 행보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회원제, 프라이빗 클럽, 미술계의 비공개 파티 등 상류층의 사교계에 두 사람은 버젓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JK그룹 후계자의 오만한 태도와 한채린의 당당함 앞에서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고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안주인인 서유진이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남편을 감당하지 못해 히스테리를 부린다는 내용이었다. 소문의 진원지는 명백히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유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자신이 강지훈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었다. 지훈은 그 소문을 방관했다. 아니,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무너져가는 아내의 평판은 그의 불륜을 정당화하는 좋은 핑계가 되어주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침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준이 보내오는 보고서에는 그들의 모든 동선과 만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이는 대신 더욱 차갑게 머리를 식혔다. 적이 오만해질수록 실수는 잦아지는 법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채린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유진의 완전한 몰락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 직접 적진에 발을 들여놓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지훈을 통해 몸도 마음도 힘든 유진 씨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집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지훈은 이미 유진이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흔쾌히 허락했다. 유진에게 이것은 기다리던 기회였다. 그녀는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전의 장소는 1층의 넓은 응접실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도움을 받아 응접실의 꽃병과 액자 뒤에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다. 화질과 음질은 법정 증거로 제출해도 손색이 없을 수준이었다. 약속 당일 유진은 집안의 모든 사용인에게 휴가를 주었다. 목격자는 없어야 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보이게 하는 옅은 아이보리색 인부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응접실 테이블에 찻잔을 놓으며 일부러 손을 살짝 떨어 연약함을 극대화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한채린이 도착했다. 그녀는 유진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완벽한 메이크업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채였다. 그녀의 손에는 마치 장례식에 온 조문객처럼 순백의 백합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우아함을 가장한 잔인한 모욕이었다. 어머, 유진 씨, 얼굴이 정말 안 좋아 보여.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야지. 한채린은 가식적인 동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며 유진을 가볍게 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유진의 얼굴이 아닌 응접실의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을 훑고 있었다. 마치 미래의 자기 소유가 될 물건들을 감정하듯이.
유진은 완벽하게 피해자를 연기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와줘서 고마워요, 채린 씨.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신경 쓰이지. 지훈 씨가 유진 씨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한테 매일같이 죄책감 든다고 토로하는 걸. 하지만 남자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한채리는 본격적으로 유진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유진은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투명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사람, 아직도 채린 씨를 만나는군요. 순진하고 상처받은 아내의 전형적인 질문. 한채리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녀의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다. 이 순진에 빠진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한채리는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인 척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쩔 수 없었어, 유진 씨. 우리 사랑은 너무 강했거든. 당신도 알잖아.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다는 걸. 그녀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대신 유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방식을 택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회사는요, 지훈 씨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한채리는 더 이상 표정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오, 어리석은 아가씨, 돕는다고 아니 인수하는 거지. 지훈 씨를 억지로 묶어둔 것에 대해 당신의 집안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해. JM건설이 완전히 JK그룹 소속으로 지훈 씨의 통제 하에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럼 뱃속의 아이는요? 한채리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유진의 배를 쳐다보았다. 아이, 그 아이는 아주 유용한 도구지. 말하자면 열쇠 같은 거랄까. 그 아이 덕분에 지훈 씨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거니까. 이혼 후에 아이는 걱정하지 마. 지훈 씨의 아들은 우리가 잘 키워줄 테니.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진은 아이까지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선언.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된 한채리는 몸을 앞으로 숙여 유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승자의 잔인한 미소를 지은 채, 그러니 우리 모두를 위해 때가 되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추하게 굴지 말고. 그게 당신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 모든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유진의 얼굴은 절망과 슬픔,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 그녀의 심장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백, 협박, 그리고 거대한 음모의 전모.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 한채린이 의기양양하게 저택을 떠난 후에도 유진은 한동안 응접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마르고 가늘게 떨리던 몸이 멈췄다.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우아한 손길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꽃병 속에 숨겨진 카메라 렌즈를 향해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완벽한 덫이 닫혔다. 한채리는 방금 자신의 입으로 강지훈과 자신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한 셈이었다. JM건설의 주주총회는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리고 있었다. 서 회장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JM건설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언론은 연일 리더십의 공백을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그와 동시에 구원투수처럼 강지훈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유능한 후계자가 위기에 빠진 장인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약속된 승리를 눈앞에 둔 개선 장군처럼 오만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다.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했고 유령 회사를 통해 JM건설의 부실 채권을 대거 매입해 두었다. 주주총회 당일 채권단의 권리를 앞세워 이사회를 압박하고 준비된 대리인들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그는 한채린에게 VVIP 라운지를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주주총회가 끝나는 즉시 둘만의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 계획이었다. 반면 서유진의 시간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무대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정면 대결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이었지만 그 전에 적의 기둥을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 완벽한 자신감을 갖고 전쟁터에 들어서는 장수만큼 위험한 것은 없으니까 혼돈과 의심을 심어주어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강지훈이 아니었다. 대중도 아니었다. 그녀가 노린 단 한 사람은 JK그룹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철옹성인 강만철 회장, 바로 강지훈의 아버지였다. 강만철 회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구시대적 기업가였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JK그룹의 명성과 안정단 두 가지뿐이었다. 그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한 것도 JM건설이라는 기업의 가치 때문이었지 며느리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모든 스캔들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유진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최수연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발신지를 숨긴 익명의 서류 봉투 하나가 강만철 회장의 개인 비서실로 배달되었다. 재벌 총수의 집무실에 배달되는 수많은 우편물과 달리 그 봉투는 친전이라는 붉은 도장과 함께 절대 보안을 요구하는 특수 배송 업체를 통해 전달되었다. 나른한 오후 집무실 소파에 앉아 시가를 태우던 강 회장은 비서가 건넨 의문의 봉투를 뜯어보았다. 그의 무심했던 표정은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다. 봉투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첫째, 그의 아들 강지훈과 한채린이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뜨겁게 키스하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 몇 장. 불륜의 증거로 차고 넘쳤다. 둘째, JK그룹의 특정 자회사에서 한채린 소유의 유령 회사로 수십억 원이 흘러들어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된 자금 흐름 보고서. 전체 횡령액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아들의 회사 자금 유용을 의심하기에는 충분했다. 셋째,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된 짧은 경고 메시지. 회장님의 아드님이 JK그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JM건설 주주총회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날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강만철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익명의 협박범에게 꼬리를 잡혀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아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였다. 주주총회와 연계된 협박. 이것은 단순한 치정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강지훈 전무 들어오라고 해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을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얼마 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부름에 응했던 강지훈은 책상 위로 날아온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내 놈 입으로 직접 설명해 봐라. 내가 분명히 여자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이 돈은 다 무엇이냐? 감히 회사 돈에 손을 대서 저 계집에게 갖다 바친 게냐? 강만철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지우는 당황하여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오해입니다. 이건 분명 저희를 음해하려는 경쟁 세력의 소행입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의 멍청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게냐? 누구에게 약점을 잡힌 것이냐? 저 천박한 계집 때문에 내 놈이 내 평생의 업적을 망치려 들어. 당장 저 계집과 헤어지고 JM 건설 일에서도 손때. 너무 시끄러워졌어. 탐욕과 한채린에 대한 집착으로 눈이 먼 지우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JM 건설 인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건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기회입니다. 누군가 겁을 주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아들의 오만한 저항에 강만철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좋다. 내 놈 뜻대로 해봐라. 하지만 이 일로 그룹의 손톱만큼이라도 피해가 생긴다면 그땐 내 놈을 내 아들로 생각지 않을 것이다. 모든 걸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게야. 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회장실을 나왔다.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생겼다. 정체불명의 협박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경쟁사 아니면 돈을 노린 내부 고발자. 그의 오만한 머리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떠올리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벽하게 파괴했다고 믿는 아내 서유진.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병원에서 마주했던 유진의 차가운 눈빛을 잠시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그럴 만한 머리도 배짱도 없다. 약해 빠진 여자일 뿐이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폭풍처럼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만 했다. 혹시라도 서유진이 무언가 알고 있는지 그녀의 표정에서 단서라도 찾아내야 했다. 그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곧장 2층 침실로 향했다. 문을 벌컥 열자 그곳에는 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평화로운 표정으로 아기 옷을 뜨개질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고 성난 황소처럼 서 있는 지훈을 보고 겁먹은 눈으로 물었다. 지훈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녀의 눈은 너무나도 맑고 순수했다. 그 안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과 희미한 두려움만이 담겨 있을 뿐 그 어떤 비밀이나 계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훈은 그 완벽한 연기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보이는 것은 그가 늘 경멸하던 연약하고 순진한 아내의 모습뿐이었다.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평온한 모습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번개가 어디서부터 내리칠지 전혀 알지 못했다. JM 건설의 주주 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주주와 임원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기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단상 위 주인 없이 텅 비어있는 서 회장의 의자는 JM건설이 처한 리더십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중심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연단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귀빈석 맨 앞줄에는 한채린이 우아한 자태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JM건설의 미래를 함께할 핵심 투자자이자 강지훈의 조력자라는 가면을 쓴 채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이 넘쳤다. 그는 서 회장의 위대한 유산과 회사가 처한 안타까운 위기를 언급하며 자신을 약탈자가 아닌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나선 책임감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포장했다. 그는 새로운 JM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그 본질은 JK그룹으로의 흡수 합병에 지나지 않았다. 연설이 끝나고 그의 통제하에 있는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기 위한 투표 절차가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연회장 뒷문이 활짝 열렸다. 잠깐만요. 고요한 장내를 가르는 막지만 단호한 목소리. 모든 사람의 고개가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다. 사람들이 상상하던 병약하고 슬픔에 잠긴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의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인부복을 입고 있었다. 푸른 배를 감추지 않는 당당한 디자인은 오히려 그녀에게 강인한 권위를 부여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고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서류 가방을 든 최수연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연단 위의 강지훈은 충격과 불신으로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한채린의 입가에 걸려있던 승자의 미소 또한 순식간에 사라졌다. 서유진, 당신이 여길 어떻게? 강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어들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서 회장님의 딸로서 저에게도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수연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의장에게 유진의 신분과 위임장을 제시했다. 잠시 망설이던 의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남편의 맞은편 연단에 선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그녀의 통제하에 들어온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은 조금 전까지 강지훈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던 바로 그 스크린이었다. 이 회사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여러분께 이 회사를 이끌겠다고 나선 저 남자의 진정한 인격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병원 응급실 입구의 CCTV 영상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비가 쏟아지는 한밤중 강지훈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만삭의 아내를 차에서 거칠게 끌어내리다시피 한 후 그대로 버려두고 차를 몰아 사라지는 장면. 장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만약 이 사적인 문제가 기업 범죄의 동기가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영상은 유진의 저택 응접실이었다.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한채린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다.
돕는다고 아니 인수하는 거지. 그 아이는 아주 유용한 도구지. 말하자면 열쇠 같은 거랄까. 한채린 자신의 입으로 자백한 거대한 음모의 전말. 그녀는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자 깊숙이 몸을 숨기려 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모든 계획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이번에는 최수연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전문적이었다. 스크린은 복잡한 자금 흐름 도표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설명은 명쾌했다. JK그룹 자회사에서 한채린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횡령 자금. 그 돈으로 JM건설의 부실 채권을 불법적으로 매입한 정황 업무상 배임과 횡령의 명백한 증거들. 구원투수 강지훈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고 파렴치한 범죄자의 민낯만이 남았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은 분노의 차소리를 질렀다. 궁지에 몰린 강지훈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연단을 향해 달려들며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서유진, 네가 감히 나를. 그가 유진에게 닿기 직전 보안 요원들이 그의 몸을 낚아챘다. 값비싼 정장은 엉망으로 구겨지고 잘생긴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유진은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연민 없는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려는 위급한 순간에 다른 여자를 위해 아내를 버리는 남자. 아내의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회사 돈을 훔치는 남자. 여러분은 그런 남자에게 JM건설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지훈에게 내려진 최종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 뒷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금융범죄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최수연 변호사가 완벽한 타이밍에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에 근거한 긴급 체포영장이었다. 강지훈은 억울하다는 비명을 지르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질질 끌려나갔다. 한채린 역시 공범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잠시 침묵에 잠겨있던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는 이내 연 회장을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유진은 단상 위에 우뚝 서서 한 손으로 자신의 배를 소중하게 감쌌다. 진실은 밝혀졌고 전투는 승리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진짜 전쟁이 시작될 터였다. 주주총회장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JK그룹 후계자 경영권 찬탈 시도 중, 현장 체포,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 한 아내의 위대한 복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JK그룹과 JM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지훈의 아버지 강만철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가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제국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는 순간이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냉정했다. 유진이 최수연 변호사와 박민준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했다. 강지훈과 한채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JK그룹의 막강한 변호인단도 등을 돌렸다. 강만철 회장은 그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들을 꼬리 자르게 하는 잔인한 선택을 했다. 결국 강지훈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 업무상 배임, 주가 조작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JK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후계자 자리에서도 쫓겨났다. 한채린 역시 범죄의 핵심 공모자로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진은 남편의 명백한 귀책 사유를 근거로 손쉽게 승소했다. 그녀는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고 위자료로 강지훈 소유의 막대한 재산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강지훈과 그의 가족이 앞으로 아이와 JM건설에 그 어떠한 형태로도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방어막을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점이다. 폭풍이 지나간 JM건설에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유진은 회사의 안정화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그녀는 직접 경영을 맡는 대신 최대 주주이자 아픈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과감한 개혁을 주도했다. 재계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외부에서 윤리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경영인을 새로운 CEO로 영입했다. 한때 그녀를 동정하거나 무시했던 늙은 임원들은 과거의 유능한 전략 분석가로서의 면모를 되찾은 그녀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단호한 추진력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녀는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위태롭던 회사는 그녀의 손에서 서서히 하지만 단단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아버지 서 회장은 딸이 벌인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배신감에 몸을 떠는 한편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게 성장한 딸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삶의 의지를 잃어가던 그는 딸이 지켜낸 회사를 보며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찾았다. 부녀 사이의 서먹함은 사라졌고 그는 이제 딸을 연약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뒤를 이을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세상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했다. 유진은 이제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기억이 가득한 거대한 저택을 처분하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오직 자신과 곧 태어날 아이만을 위한 평화롭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었다. 지옥 같았던 첫 번째 경험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의 곁에는 초조하게 손을 잡아주는 아버지가 있었고 친구가 된 최수연 변호사가 농담을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박민주는 미래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축하 선물을 보내왔다. 몇 시간의 산골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그녀를 그토록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핏덩이 같은 아이의 얼굴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완전한 행복과 충만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의 오후, 유진은 유모차를 밀며 푸른 잔디밭 위에서 아장아장 첫걸음을 떼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전사나 상처 입은 아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행복한 어머니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가 임명한 JM건설의 새로운 CEO였다. 해외에서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였다. 유진은 여전히 명석한 두뇌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지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적이면서도 따뜻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다시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았다. 그것은 복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그녀는 이제 유능한 리더로서의 역할과 따뜻한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았다. 아들이 비틀거리다 넘어지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까르르 터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유진은 아이를 힘껏 끌어안고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혹독했던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눈부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강하고 자유로우며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